이 서울의 소리치기 보도되지 않은 미보도분을 일부 공개를 해서 여러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통화 녹취 하나하나를 언제까지 우리가 대선 때까지 이 아까운 방송에 할애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좀 들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간신문이 보도하는 선에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 공개됐는지 살펴보고 패널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학력 위조라고 난리 났잖아. 서울의 소리가 다 원흉이야.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웃음 무사하지 못할 걸. 권력이란 게 잡으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입건하고 수사한다. 권력이 그래서 무섭다라고 두 사람이, 누나 동생 하는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백은종 대표, 앞서 들었던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김건희 계획은 조국 정경심도 가만히 좀 있었으면 구속 안 시켰을 텐데 이 부분이 이걸 왜 빼냐 이거죠. 제일 중요한 대목이 그거거든. 김건희 씨가 검찰권을 좌지우지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대화인데, 서울의 소리치기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검찰 수사권을 좌지우지했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이 있었고 국민 위해 몸을 내던지시며 희생하신 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하 뒤에 숨는 분. 우리 남편 연설 외울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정말 좋아했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너무 다르니까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사실 전재수 의원님께 궁금했던 부분이 제가 요 부분인데, 누구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한 젊은 정치인이 전재수 아닙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씨의 이 평가가 녹취가 돼서 공개가 됐는데 이 대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이제 해주시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번 대선이 정말 경제와 민생, 키워드는 경제와 민생이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불거진 이 불확실성의 시대, 이 대전환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5년 미래의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예. 이렇게 이런 소재로 이제 대선이 이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아깝다. 예. 예. 그래서 경제와 민생이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 후보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김건희 씨 이 통화 녹음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많은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역대급 영부인 후보의 등장이죠. 그동안 우리가 영부인 후보, 공적 신분인 영부인 후보가 이렇게 대선에 뉴스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대급 영부인 후보의 등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러나 이것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MBC가 보도한 거 가지고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 통화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고, 그리고 녹음 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위법 요소는 없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공적 신분이고 공적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내용은 공익성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 물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수사 중인 사건, 정치적 견해가 아닌 극히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익성은 인정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빨리 경제와 민생이라는 키워드로 돌아가야 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설 전에 있게 될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TV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예. 이번 대통령 선거의 키워드인 경제와 민생, 이것을 놓고서 경쟁하는 그런 국면으로 예.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하루빨리 경제와 민생으로
경쟁하는 국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돌 짚고 좋은 말씀 주셨어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의 이 대통령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 1분 1초가 굉장히 시급한 이 시점에 과연 이 정도 내용과 논란거리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할지에 대한 전재수 의원의 솔직한 발언이었어요. 시간이 아깝다라는 발언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기자, 베테랑 기자잖아요. 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고 정치권에서 이 말 저 말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이 굉장히 모호하네요. 그냥 복합적인 거죠,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로 뭐 이른바 뭐 떡밥을 던져서 본인들이 표현한 거지만 김건희 씨에게 마치 유리한 정보를 줄 것처럼 접근을 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고 그 녹음 과정에서 질문을 또 다른 뭐 반 윤석열 매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매체들과 상의를 하고 그것을 다시 MBC에 넘겨서 대선 쟁점화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취재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언론이 오히려 정치 공작의 플레이어로 나섰다는 점에서 뭐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상식적으로 자기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런 공작에 이렇게 쉽게 말려든 김건희 씨의 문제도 지적 안 할 수 없는 또 상황이 있는 거죠, 분명히. 어떻게 그러니까 자신과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는 매체에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인물과 쉬운 두 차례 걸쳐서 7시간 45분을 통화한다는 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 내용도 물론 이것이 뭐 전인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간에 김건희 씨가 공인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공인이 어떤 발언을 설령 그것이 사적 대화를 하더라도 그것이 논란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도 뭐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뭐 민중은 개와 돼지처럼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큰 곤욕을 치른 것처럼 공인이 사적 대화를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면 분명히 비판받을 소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뭐 미투 대화 같은 건 사실 논란이 되죠, 당연히. 마치 뭐 돈을 주지 않아서 미투를 폭로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명백한 2차 가해죠. 그것을 만약 국민의힘이 옹호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피해 호소인을 명백하게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그것은 여성 인권에 대한 고민 속에 나온 비판이 아니라 그냥 진영 논리 속에서 비판한 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뭐 두둔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또 하나의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조금 전 설해소리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김건희 씨가 마치 조국 전 장관이나 혹은 또 민주당의 여권 인사들이 심하게 반발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는 수사였다처럼 얘기하는 건 그것이 설령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거나 검찰의 당시 분위기가 전혀 무관하게 본인의 개인적 생각을 하더라도 마치 윤석열 후보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인 어떤 정의나 이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정의, 절대적 가치, 상식, 헌법 정신 구현이라는 걸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후보로 만든 건데 윤석열 후보의 대의를 잘못하면 김건희 씨의 인식이 어떤 경솔한 처신, 경솔한 발언이 그 대의를 허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윤석열 후보가 두 개를 분리해서 어쨌든 유권자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걱정을 끼친 데서 사과하는 것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대의 자체가 무너져서 안 된다 이런 생각, 이런 고민 속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